이미선 재판관 이렇게 보면은 궁합적으로는 윤 대통령한테는 아주 나빠. 안녕하세요. 준철학간의 협조 인사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조금 많이 이제 풀린 것 같아요. 또 이 뉴스가 많이 쏟아져 나와서, 그리고 이제 제 방송은 항상 금요일날 이제 녹화 방송을 해서 토요일날 2시, 그 다음에 이제 1부, 2부 해가지고 2부에 이제 화요일날 2시에 이렇게 방송이 되니까요. 근데 이제 너무 뉴스가 쏟아져 나오니까 빨리빨리 내려간대요. 보기도 전에. 그럴 때는 이제 네이버나 이제 유튜브 들어가셔서 준철학관 치시면 제 방송한 게 쭉 나와 있어요. 제가 일관되게 제가 계엄령 딱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방송한 게 언론에서 얘기하는 건 아니다. 시간이 지나면 반전이 될 거다. 민심은 내가 파악하는 민심은 이렇다. 이렇게 방송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이제 역전이 된 것 같아요. 지금 한 50일 정도 흘렀는데 어제는 뭐 여론조사에서 조엔 CN인가 거기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제가 전주 방송에서 이제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이제 보수가 눈물 흘리지 말고 그냥 아파하지 말고 같이 밀어줘서 전화나 좀 잘 받으시라. 그래서 물론 보수 후보 중에서도 좋아하는 사람이 그때 제가 전주에도 방송했듯이 뭐 홍준표라든지 뭐 서울시장이라든지 다 좋아하는 사람은 있지만 지금은 어쨌든 탄핵을 막으려면 한 사람이 높아져야 탄핵이 안 된다. 탄핵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방송을 해드렸는데 어제 김문수 양자 대결 조연시에서 그 여론조사를 했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거 보고 아마 세 사람 다 놀랐을 거야 아마. 이재명이 제일 놀랐을 거고 아마 김문수 노동부 장관도 아마 이게 뭐지 하고 놀랐을 것 같고 하여튼 놀란 사람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41% 대 46% 막 이 정도 5%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김문수가 이제 높게 나왔는데 하여튼 제가 방송을 해서 이렇게 높게 나오니까 제가 기분이 참 좋네요. 어쨌든 탄핵을 막아야 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저도 요새는 이제 손님 보면서 옛날에는 이제 070 여론조사가 대체로 070으로 많이 오더라고요. 또 광고도 다 070으로 와서 070은 아예 그냥 받질 않았어요. 제가 손님 보면서도 웬만하면 손님들 전화 오면 받는데 근데 요새는 070이라도 전화 다 받아. 그래서 이 여론조사인가 하고 여러분들도 좀 신경 써서 사실 보수 국민들이 조금 여론조사 이런 거는 보수들이 좀 바빠요. 열심히 일하고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조금 등한시했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어쨌든 여러분들도 좀 신경 써서 이대로만 가면은 될 것 같고 오늘은 이제 제가 전 시간에 예고해드린 대로 헌법재판관 2명씩 시리즈로 해가지고 쭉 윤 대통령하고 이재명이 하고 어떤 누가 더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 방송을 좀 해드릴 것 같고요. 오늘은 그래서 이제 문영배 헌법재판관하고 이미선 좌쪽 있는 사람인데 그래도 혹시 또 윤 대통령한테 도움이 될 건가. 그리고 어제 제가 그 김용현이 나온 4차 그 변론 그 헌법재판소 걸 봤는데 제가 그때도 50일 전에 제가 방송할 때 아마 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오염된 진술이 무작위로 사실 피해조사 공표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냥 막 어디에서 흘러나왔는지 막 그냥 무작위로 그냥 이 언론에서 MBC나 정말 이제 악마시키는 진짜 윤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지 그냥 한쪽 일방적인 얘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군인 같지도 않은 군인이 나와서 그때도 제가 방송한 거 기억이 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제 방송을 다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오염됐다. 이게 진술이. 예를 들어서 군인은 군인답게. 그런데 그렇잖아요. 사람들이라는 게 이제 어떤 아무리 이제 군 장성이라도 또 연금도 받아야 되고 또 이제 민주당 의원 중에서 뭐 얘기를 했겠죠. 하도 이제 언론에서 내란 수개고 내란죄로 몰고 가니까 겁이 나니까 아무래도 군인들이 되게 단순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자존심 확 죽이고 겁을 확 줘버리면 오염된 진술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재판에서 헌법재판이든지 이런 데서 진실이 다 나오게 될 거예요. 어제도 이제 김용현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쭉 했는데 거의 다 이제 밝혀질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아무리 이런 게 이제 여론이 윤 대통령이 50%가 되든 뭐 60%가 되든 변하지 않을 사람들이 있어요. 좌파 쪽에 있는 판사들은 어제도 제가 깜짝 놀랐어요. 방통위 이진숙이 사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제가 사주를 그때 풀어봤지만
화가 굉장히 많은 사주예요. 그래서 윤 대통령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된 사람이고 머리 회전이 빠르고 굉장히 영리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사실 8대 0이 나올 줄 알았어요. 일반 국민들이 다 알다시피 하루 만에 탄핵시키는 그런 정말 해도 너무 무도한 짓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저래도 아마 계엄령을 때렸을 것 같아요. 방통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MBC 사장, MBC 그 최고이사가 이제 박문진 최고이사인데 임기가 끝났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방통위에서 이제 이사진을 이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못 바꾸게 하기 위해서 탄핵을 처음에 3명, 예? 지금 변호사에 있는 이상일 그 변호사도 김홍일 변호사도 탄핵시킨다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대통령한테 누가 될까봐 그냥 해버리고 그러면 화가 안 나. 정말 오직했으면 이제 국민들이 이제 오직했으면 안 거예요. 그러면서도 제 방송 나왔을 거예요. 한덕수 권한대행 쉽게 말해서 탄핵시킬 때 이제 국민 초등학생들도 이제 다 알게 된다. 누가 국민을 정말 사랑하고 애국자인지 누가 나라를 망치는 세력인지는 다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어제 그 출근하자마자 제가 TV를 딱 틀었는데 이재명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사주를 풀어보기 전에 한번 그 어제 한 내용을 조금 이재명이 나와가지고 대통령 행세를 또 하더라고요. 저희 대통령 돼서 담화하나 이랬어요. 그랬더니 신년 기자회견에서 너무 웃겨가지고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첫째로 이제 실용주의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이제 예를 들어서 흰색 고양이면 어떠냐, 검은색 고양이면 어떠냐, 뭐 쥐만 잘 잡으면 되지. 제가 사실 대본 없이 이 방송을 하기 때문에 제 머릿속에 있는 걸 읽기 때문에 조금 이름 같은 게 잘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사실 이 얘기는 누가 했냐면은 중국의 등소평이가 이제 어떤 사회주의에 자본주의를 접목시켜서 쉽게 말해서 나라 발전을 시키자. 그런 실용주의를 이제 내세운 거를 이제 빗대서 얘기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등소평이 같은 경우에는 이 사회주의에서는 어떤 서로 경쟁력 이런 것도 없고 뭐 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주니까 자본주의 이론을 해서 국민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이론을 낸 거예요. 뭐 이쪽 이념이면 어떻고 이쪽 이념이면 어떠냐, 잘 살기만 하면 되지. 그 이론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나라예요. 그럼 이재명이 말하는 거는 뭐냐면 뭐 사회주의를 접목시키는 거예요. 그게 국민을 잘 살게 하는 방법인가? 그러니까 실용주의도 좀 생각을 하고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곰곰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재명이가 생각하는 고양이는 쉽게 말해서 이재명이고 그 쥐가 과연 누구냐? 지금 유튜버 지금 내란죄 뭐 조금만 뭐 가짜뉴스나 뭐 자기 민주당에서 잘못된 얘기 자기한테 어떤 잘못된 얘기하면 무조건 내란죄로 뒤집어 씌우고 그 쥐가 지금 유튜버가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쥐인 거예요. 지금 국민 카톡 검열하겠다. 그럼 이재명이 생각하는 고양이가 생각하는 쥐가 국민들이라는 얘기예요. 이 산에 있는 호랑이가 떠나니까 고양이가 쥐 잡겠다고 설치는 꼴을 보니까 이재명이 최고의 적은 누군 것 같아요? 이재명이 최고의 적은 190명이나 되는 야당 의원들이 지금 최대의 적인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이해가 안 되시죠? 당대표 할 때는 190명이 좋았어. 근데 선거할 때는 이 190명이 적이 되는 거예요. 왜? 국회의원이 190명 되는데 그 당에 있는 대통령을 국민들이 뽑아줄 것 같아요? 중도나 보수 아니면 좌파 쪽에서도 그거는 뽑질 않아요. 그러니까 30% 이상은 절대 안 나와. 제가 예언할게요. 절대 안 나와. 그게 대통령이 안 되는 이유야. 첫 번째 이유. 그 이유가 왜 그렇게 안 되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탄핵이 되고 나서 한 50일 동안 민주당이 한 행태를 보세요. 완전히 박찬대 같은 경우에는 점령군 뭐 부사령관 되듯이 눈 똑바로 뜨고 그냥 뭐 카톡 검열을 한다, 뭐 내란죄다, 뭐 하는 행태를 딱 보니까 이거 뭐야? 국민들이 딱 생각하기 옛날 문재인 시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이유예요. 뭐야? 잊었던 기억이 나는 거야. 어떻게 이 문재인 때 어떻게 쉽게 말해서 됐는지. 그때는 그래도 윤석열이라는 걸쭉한 나라를 사랑하는 검찰총장이 있어서 그나마 국민들이 마음의 위안을 갖고 기다렸던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190석을 가지고 있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암묵이에요, 완전히. 하나 예를 들을까요? 문재인 시대 때 만든 게 뭐예요? 종부세죠. 종부세 해가지고 걷어가지고
그것도 모자라서 400조 이상 빚을 진 사람이에요. 사실 문재인이나 민주당은 지금 20대나 10대 애들한테 큰 절을 해야 돼요. 잘못했다고. 이렇게 빚을 져서 미안하다. 잘못해서 사과해야 되는. 만약 20대가 40대, 50대 되면 그 400조에 대한 거를 본인들이 다 갚아야 되는 거야. 지금 젊은 애들이. 우리같이 나이 먹은 사람들은 뭐 좀 살다가 죽으면 그만인데 그 빚을 다 떠안게 되는 세대는 지금 20, 30대라는 얘기예요. 그걸 다 세금으로 다 내야 돼. 이재명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190복석 가지고 못할 게 뭐가 있어. 말 그대로 쉽게 말해서 사유재산 다 압수할 수도 있는 거예요. 법을 만들어서. 너 재산 너무 많으니까 얼마 이렇게 떼어서 국가에다 내. 법을 만들면 다 지켜야지 어떻게 깜빡 안 가려면. 그런 시대가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법관들 지금 뭐 판사님들의 전성시대잖아. 그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판사들 전성시대가 될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판결 잘못하면 직권남용을 해서 탄핵. 아마 김정은이보다 더한 독재를 할 수 있는 게 이재명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진짜 산에 큰 호랑이가 없어지니까 고양이가 진짜 쥐잡겠다고 지금 설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제가 정치 얘기를 하기 싫은데 하는 양들이 너무 웃겨. 어제 양극화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양극화. 국민들이 뭐 성에 갈라지고 이념이 갈라지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하면서 웃었어요. 그 얘기를 양극화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딱 세 사람이 있어.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재명, 조국, 그다음 문재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양극화에 대해서 절대 얘기하면 안 돼. 그렇게 만든 사람이 그 세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 지금. 저도 원래 중도였어요. 이렇게 양극화를 만든 이 세 사람 주범 중에 한 사람이 양극화를 얘기하고 있더라고.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와. 뻔뻔한 건지. 이미선 헌법재판관, 일단 이미선이라 할게요. 사주를 푸니까. 이 사주에서는 이제 역행하는 사주기 때문에 기후, 정축, 무술. 제가 신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쨌든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거는 뭐 트럼프처럼 좀 미국 사람처럼 양력을 쓰게 되면 그냥 풀기가 되게 좋은데 우리나라에는 음력을 쓰는 사람들이 많고 또 음력을 올린 사람들도 있고 조금 다르게 올라온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살아온 걸 이렇게 쭉 대운을 이렇게 보면은 이 사주가 맞는 것 같아요. 이 사주는 역행하는 사주이기 때문에 일반 철학관이나 무속인들은 조금 풀 수가 없는 사주예요. 이 사주는 무술이라는 건 괴강이에요. 이미선 재판관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엄해 보이죠. 여자래도 이 무술 괴강이라는 건 뭐냐면 일단 카리스마가 있어요. 여자래도. 그 다음에 굉장히 총명해요. 이렇게 가만히 말 안 하고 있으면 말 걸기 힘든 상대를 이런 괴강이라고 그래요. 조선시대 때는 이 괴강을 팔자가 굉장히 세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팔자가 되게 센 사주가 사실 괴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굉장히 어떤 능력 있는 사주고, 괴강은 이제 남을 지배하는 어떤 그런 기운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정치인이나 관이나 검찰에 많이 있는 사주가 이 괴강에 해당하는 사주예요. 뭐든지 굉장히 잘하는데 인기는 별로 없어요. 접근을 잘 못해. 말 걸기 좀 힘든 상대 있잖아.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다가 참 말 걸기 힘들어. 말 안 하고 있으면 굉장히 말 걸기 힘든 상대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괴강이라고 보면 돼요. 또 속마음은 또 약해요. 괴강들이 의외로. 또 강한 사람한테 굉장히 강하고 또 약한 사람한테 또 되게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괴강에 또 상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상관이라는 건 뭐냐면 이 사주는 이 토가 굉장히 많은 사주예요. 토가 많고 금이 많아서 이제 얘는 신강사주예요. 신강사주라는 건 신강의 이 상관은 뭐냐면 남한테 절대 안 져요. 건들면 싸움을 하게 되면 절대 지지 않는 성격이에요. 근데 끝까지 이겨야 되는 성격이야. 건들면 안 되는 사주예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사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재판관 가서 예의 다 지키고 이거 잘하는 거. 뭐 이런 사람들은 절대 건들면 끝까지 이겨요. 이 사주에서는 지금 사주를 풀어보면 윤 대통령하고 일단 좀 비교를 해드릴 거예요. 또 이재명이하고도 비교를 해드릴 텐데 이 사주는 이제 무술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큰 산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큰 산에 사실 이 무술은 굉장히 뜨거운 땅인데 계절적으로 얼어있는 땅, 이게 축토라는 거는 얼음물에 흙이 잔뜩 껴있는 그런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뜨거운 이 쉽게 산 위에 땅이 이렇게 얼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무술은 약간 뜨거운 산을 얘기하는데 겨울철의 산이기 때문에 꽁꽁 얼어있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고철이 삐죽삐죽 이렇게 나 있는 사주예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나무 한 그루가 이렇게 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에 이제 축 중에 있는 개수는 물, 아까 흙하고 물하고 이렇게 섞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얼음 산 위에 고철이 쌓여 있다. 그러면 어쨌든 햇볕이 들어와야지 이 얼어있는 땅도 녹이고 물도 녹이고 나무를 지켜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사주는 햇볕이 절대로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얼어있는 이 산이 본인, 형제, 친구에 해당하는 거예요. 같은 여자들이야. 그러니까 이런 사주들은 여자들이 도움도 안 되고 뒤에서 이렇게 흠집을 많이 내는, 여자들은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고철이 본인한테는 차식이에요. 사업체고 질내고 욱하는 성격이고,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이제 화가 나면 확 질러대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미안하다고 그러면 땡, 뒤끝은 없어. 근데 이제 미안하다가 안 하면 끝까지 이겨야 되는 성격이에요. 이런 사주는 이제 햇볕이, 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햇볕이 엄마, 문서, 공부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괴강들은 굉장히 총명하기 때문에 공부를 굉장히 잘해요. 그 대신 이제 이 햇볕이 필요하기 때문에 엄마한테는 굉장히 효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서 관리라든지 뭔가 배우고 익히는 걸 되게 좋아한다. 그 다음에 어쨌든 이 불을 살려주려면 나무가 필요하겠죠. 이 나무가 이제 본인한테는 남편이에요. 남자고 직업이고 명예고 관운이고 자존심이고, 이 나무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존심이 세고 자존감이 강하고, 그 다음에 직업의식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관에 대한 욕심이 되게 많다.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남편이 항상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남편 입장에서는 이 얼어있는 산 위에, 얼어있는 땅 위에 고철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 발전을 잘 못한다. 그러니까 아마 남자가 집에서는 무능력해질 수 있어요. 왜냐면 이 나무를 자꾸 죽여버리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이제 운이 좋으면 괜찮은데 운이 나쁠 때는 이 나무가 죽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물이 이제 본인한테는 아버지, 재물, 시어머니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겨울철에 비가 오면 어때요? 이 고철이 다 얼어버리겠죠. 그럼 이런 사주는 물이 들어올 때 되게 아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주에서는 어쨌든 이 화가 없기 때문에, 화는 우리 인체에서는 심장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심장의 기운이 약하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눈 쪽으로 이제 피 공급이 빨리빨리 안 되기 때문에 시력이 이제 근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토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이 정도 나이가 되면 이제 위산이 너무 많아서 이제 위쪽으로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사주예요. 그 다음 목이 없기 때문에 신경이, 화가 나면 신경이 아주 예민해지는 사주예요. 이제 운을 이렇게 보면은 어렸을 때는 나무가 들어왔었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한 25살 때까지 인묘로 흘렀다 이 말이에요. 이 나무가 들어왔으니까 어때요? 관운이 좋고 불을 살려주니까 괴강에 공부를 굉장히 잘한 사주예요. 또 일찍 또 이렇게 관운을 갖게 되는. 그러다가 30대 후반서부터는 또 불이 들어왔었어요. 이렇게 55세까지. 지금 57세인데 55세까지는 이 햇볕이 들어오니까 가장 좋은 관운을 얻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 사주에서는 이제 축술, 이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원래 1월 달에 태어나면 태기를 잘 안 해요. 왜냐면 이 사명이 걸리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신강일 때는 이 사명이 법을 다스리는 그런 직업을 가지면 돼. 뭐 판검사라든지 어떤 이런 그런 쪽으로 직업, 정치 쪽 이런 쪽을 갖게 되면 크게 관운을 얻을 수 있다. 운만 좋으면, 이 대운만 잘 흘러주게 되면. 근데 원래 1월 달은 사실은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운은 워낙 인묘, 나무하고 불로 대운을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출세할 수 있었다 그러는데, 지금 대운은 뭐냐면 지금 비가 오고 있어요. 비가 쏟아지고 있다 이렇게.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불이 꺼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대운이 그렇게 썩 좋지는, 이제부터 이제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1년으로 봤을 때는 올해가 이제 을사년이에요. 그러면 나무하고 이제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올해도 이제 1년운 자체는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윤 대통령한테는 과연 좋은 판결을 내릴 것인가? X 아니에요. 뭐 좌든 우든 이제 사주상으로 봤을 때 윤 대통령도 이렇게 땅으로, 산으로 태어났는데 위에 서리가 가득 앉아 있어. 얼어 있어 모든 게. 그럼 윤 대통령도 햇볕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사주에서는 지금 얼어 있는 이 금, 수 다 얼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주. 윤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올라가도 이 사주는 무조건 인용이에요. 제가 장담해요. 바뀌지 않는 사주. 궁합적으로는 윤 대통령한테는 아주 나빠요. 안타깝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일단 이 지금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4월 18일 되면 나가. 이제 헌법재판관이 끝난단 말이에요. 이제 끝나야 돼. 그러니까 어쨌든 이민선 재판관은 나가고 난 다음에 새로 2명을 대통령 목으로 뽑아서 그래야지 기각이 돼요. 윤 대통령한테는 전혀
도움도 안 되고 많이 힘들게 할 수 있는 재판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사람은 누구냐? 문영배.